안녕하십니까. 오순재 교수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그 북방 지역에 대한 북방 유목민에 대한 유물과 유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이 북방 유목민족이 이동하는 루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호른페이 대초원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호수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큰 호수가 요 중간에도 이제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요쪽에. 그래서 요 대흥안령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쭉 초원을 따라서 이동하는 루트가 있고, 또 하나는 이쪽에 이제 동북평원이라고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만주평원을 얘기합니다. 만주평원은 두 개가 있다 그랬죠. 저 소흥안령을 중심으로 해서 상강평원과 동북평원, 이 두 개의 큰 평원이 있어요. 왜 이쪽은 평원이라 부르고 이쪽은 왜 초원이라고 부르냐? 좀 달라요. 이쪽은 논농사가 가능합니다. 이쪽도 그렇고. 근데 여기는 이제 서리가 빨리 내리죠. 근데 여기는 고도가 해발 고도가 1000m가 넘기 때문에 요 몽골 고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00m 이상이 되고 기후대가 건조해요. 그래서 이제 초원지대가 발달되기 때문에 유목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동하든가 아니면 이 안쪽으로 이동하든가 둘 다 아주 그 이동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쭉 내려오면 요 끝에 걸리는 데가 연산산맥이라는 산맥이 있고, 이 산맥이 또 이쪽으로 쭉 가면서 음산산맥이라는 산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딱 틀어막는 요 것이 바로 태행산맥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등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화북평원, 그러니까 화북이라는 것, 요 황하가 흐르죠. 황하가 쭉 흐르는데 그래서 이쪽을 하북성, 황하의 북쪽, 이쪽을 산서성, 산의 요 산맥의 서쪽, 그래서 여기가 산서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황하가 이렇게 흐르는데, 이게 이제 황하의 물줄기입니다. 이렇게 되었고,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이제 황하의 물줄기인데, 지금 여기를 뭐라냐, 오르도스 고원이라고 그럽니다. 왜냐면 몽골 고원하고 이렇게 다, 여기가 고비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산맥 옆에 있는 이 루트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이제 기련산맥이 있고, 요 기련산맥하고 요 사이에 좁다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하서회랑, 즉 실크로드. 여기가 이제 실크로드거든요. 요 실크로드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타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좁아요. 인간으로 치면 목줄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차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요게 이제 나중에 흉노사를 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목줄기가 또 하나가 있어요. 요거는 하서회랑, 요쪽은 요소회랑. 여기서 여기가 산해관인데 만리장성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만리장성이 이렇게 해서 이 음산산맥을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쪽이 점점 좁아져요. 여기가 또 목줄기예요. 요거를 뭐라냐면 요소회랑이다. 그래서 만주에서 중국을 치거나 중국에서 만주를 치거나 그럴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통과 지점.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그래서 이 두 개의 목줄기를 중국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움직이는 루트가 이 루트라는 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전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맨 처음에. 이들이 보는, 요거는 우리 중국이 보는 시각입니다. 유목민이 보는 시각을 보면은 굉장히 편해요. 왜? 여기까지 가는데 굉장히 멀 것 같죠? 아니, 그냥 말 타고 그냥 뚜벅뚜벅 그냥 졸아도 가요. 그 정도로 아주 편안하게 쭉, 이거 보세요. 다 파랗죠? 이게 뭐냐면 다 평야지대입니다. 그냥 말 타고 그냥 졸면은 한 달이고 뭐 얼마고 하면은 이 상해까지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고 자체가 우리가 이런 중국의 그 사관에 쩔어 있나. 이게 이제 중국식 사고방식이고, 이건 유목식 사고방식.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그 역사,
그 다음에 나아가서 북방 유목민족사가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이 노호산, 요게 이제 어디냐면은 황하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꺾인다 그랬죠. 이 꺾이는 요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 오르도스 이쪽도 중요하지만은 여기가 아주 초기 발생지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노호산 문화다. 그래서 이제 BC 30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석성, 돌로 만든 성이 발생이 돼요. 여기서. 근데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석성의 기원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홍산 문화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로 나타나는 지역이 그 양성현, 그 다음에 포두, 청수하현, 뭐 이런 지역이 거의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해라고 되어 있는데, 대해라는 곳이 여러분들이 뭐냐면, 무르무치, 그러니까 어디냐면 여기죠. 이게 호아우투예요, 호아우투. 이게 내몽고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여기로 날아가요. 북동에서, 베이징에서. 그래서 여기 이제 저는 여러 번 갔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주로 관광지가 어디냐면 이 대해라는 게 여기에 천산천지라는 데, 우리가 천지가 한국인에겐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백두산천지죠, 당연히. 그 다음에 오녀산성, 그게 졸본이라 해서 고주몽이 맨 처음에 수도를 했던 오녀산성 꼭대기에 천지가 또 있어요. 또 하나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바로 호아호투에 천지, 천산천지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대해라고 그래요. 자, 황하강이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게 음산산맥이 딱 틀어막고 있으니까 음산산맥 밑으로 이렇게 쭉 이동을 향합니다. 그러다가 여기 또 딱 틀어막으니까 여기서 꺾여요. 산맥이 딱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그래갖고 일로 꺾입니다. 쭉 가다가 여기 또 막으면은 또 꺾어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황하가 디귿자 형태로 이렇게 꺾인다. 바로 이 지역을 오르도스라고 한다. 이 오르도스는 흉노족의 본거지다. 그러니까 흉노 이전에 이 지역에 꽃피었던 문화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흉노사도 중요하지만 흉노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가 그걸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포두라는 지역이에요. 여기 집중적으로 몰려 있죠. 또 이쪽에 또 집중적으로 몰려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를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도 가봤고 기차도 타고 가봤는데 이 호아호트에서 쭉 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내려서 관광을 하고 여기서 기차를 타고 쭉 들어가요. 쭉 들어갔는데 제가 여기까지 가봤습니다. 여기는 아주 특이한 지역인데 이 항아가 뭐 한 9갈래로 이렇게 갈라지는 동네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아마 제일 넓을 거예요. 평야지대가. 여기. 그 다음에 여기도 굉장히 평야지대가 많죠. 그리고 요 음산산맥 밑으로 쭉 가면서 다 평야지대입니다. 이게 목초지예요. 이 뒤에도 초원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주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이 만리장성이 요 음산산맥 이 위로 이렇게 타고 넘어가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여러 개가 이렇게 쫙 있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여러 개냐니까 시대마다 틀려요. 예. 그 음산산맥을 이렇게 쳐다보면 그 중에서 이제 이 호아우트 쪽에 있는 이 곳을 대청산이라고 부릅니다. 남도 없어요. 근데 대청산이래. 근데 지금 기후대가 변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하여튼 여기가 포두라는 요 지역이 왜 중요하냐. 요게 오르도스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요게 아르더스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르더스인데 요게 오르도스라는 말이에요. 일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목이에요. 여기가 딱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지역에 여기에 이제 포두예요. 여기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성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이 황하가 오다가 이렇게 꺾이는 지점. 이렇게. 근데 요거는 이제 노산 그 호아우투 있는 쪽, 그쪽에 있는, 남아있는 석성의 모습입니다. 여기 아파트 단지가 있고. 이게 굉장히 오래된 성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노산 석성은 이
구릉 정상부에서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 돌담처럼 이렇게 쌓여 있다. 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황하유역의 준격이, 요거는 또 뭐냐면 요것도 똑같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어느 쪽에 있냐면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그래서 여기 포드 쪽이고, 여기 준격이. 여기 두 군데에 거의 집중적으로 포진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이제 감숙성 지역인데, 우리가 이제 산서성 옆에가 이제 섬서성이죠. 그리고 이제 또 감숙성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디냐면은 이쪽 지역입니다. 요게 이제 황하가 지금 얘기한 데는 여기죠. 요 지역인데, 여기가 오르도스니까. 여기 이제 꺾이는 거.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꺾이기 전이죠. 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요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난조입니다. 난주라고 부르죠. 거기 가시면은 이 도시가 황하가 가운데 딱 흐르고 양쪽에 그 언덕에 이렇게 마주보게 돼 있어요. 아주 특이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문화가 바로 제가 문화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연대가 BC 2200년에서 BC 1600년.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감숙성 난조. 그러니까 황하가 이렇게 시원히 쭉 물줄기가 흘러오다가 만나는 첫 번째 도시. 그곳이 난조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그 청동기가 몇 군데에서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 중에 이제 여기 그럼 우리가 잘 아듯이 하가점 하층 문화, 더 올라가면 이제 홍상까지도 올릴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게 요 지역입니다. 여기는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주계구 문화라는 건데, 요 오르다스 지역. 그다음에 요건 중국입니다. 중국의 섬서성 쪽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문구 쪽이겠죠? 산동 쪽. 여기 이제 동이족들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설명드리는 게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실크로드 쪽인데, 우리 고대사를 다루는데 뭐 여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멀어서 요건 제가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게, 오늘 설명드릴 게 요 하가점 하층, 그 다음에 요 주계구 오르도스, 그 다음에 여기 제가문화,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진짜 역사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 BC 기원전 3000년기에 황하 유역에서는 홍동이라는 게 뭐냐, 카파, 즉 구리입니다. 구리. 근데 구리인데 이 순동을 쓰게 되면은 딱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구부러지고 이렇게 무기나 이런 거는 쓸 수가 없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주석을 집어넣으면은 뭐가 냐면 청동이 돼요. 근데 아연을 집어넣게 되면 황동이 됩니다. 그래서 주석과 어떤 걸 쓰느냐. 그래서 이제 뭐 둘 다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 청동기는 약간 후대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가 유적에서는 한 10곳의 유적에서 100여 점의 홍동, 그러니까 순구리죠. 그 다음에 청동으로 만든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고, 주로 칼, 도끼, 그 다음에 거울, 그 다음에 팔찌, 송곳, 창끝, 청동 패식, 이런 것들이 순동으로 제작이 되다가 나중에 이제 뭐를 섞냐면 납. 그 다음에 주석, 그 다음에 납하고 주석, 요 두 개 다 섞는 요런 것들이 이제 쭉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청동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단조는 두드리는 거죠. 두드리면 조금 단단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푸집은 이제 센 물을 끓여서 이렇게 틀에다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을 거푸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련산, 이 기련산이 어디냐면은 여기가 기련산입니다. 요 지역. 여기가 완전히 정말 문명이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산이 딱 맞고 있고 평야가 딱 있고 강이 쫙 흐르는.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보세요. 여기 강이거든요. 이게 위수라는 강인데
요게 이제 황하가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요게 이렇게 딱 둘러싸여 있잖아요. 평야지대거든요. 여기가 관중평화입니다. 중국의 문화가 발생된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동쪽은 동이족이죠. 그러니까 걔네들의 그 오리지널 문화가 발생된 곳이 어디냐? 바로 여기예요.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가 구글 지도에서 이 정도 보이면 엄청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 기련산에 이러한 뭐가 있느냐? 금속 광산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돼 있냐면 구리, 주석, 납, 비소 이런 게 섞여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가점하고 똑같아요. 우리 쪽하고 우리 요소 쪽하고. 그 다음에 감숙성에는 총 200곳에 12가지 이상의 성분이 포함된 금속 광산이 발견.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딱 청동기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금속 유물들이 하서주랑, 아까 설명드렸죠. 하서주랑은 어디냐면은 예, 여기입니다. 여기가 하서주랑이에요. 여기 하서라는 건 뭐냐? 황하의 서쪽에 있는 회랑처럼 좁은 길. 그래서 여긴 요소주랑, 여기는 하서주랑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를 좀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제가문화에서 발굴된 이것들이에요.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쪽이 조금 이제 빠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로 교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우린 북방 쪽하고 관련이 깊으니까, 예, 여기 이런 도끼. 근데 도끼가 우리 도끼하고 틀리죠? 우리 도끼는 이렇게 버선코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태양문입니다. 태양문. 이거 거울이죠. 이 꼬다리가 하나예요. 우리는 꼬다리가 2개 내지 3개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다뉴예요. 이 손잡이 유자에 다뉴, 여러 개인 이런 뜻이에요. 칼, 이건 창, 창 꼬다리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 주계구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계구 문화는 왜 중요하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오르더스, 아까 노산 그 석성 돌성이 발생이 됐다 그랬죠. 그게 여기라 그랬죠.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서 발생이 된 거예요. 근데 이쪽은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오냐? 홍산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시원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여기죠. 그러니까 서로 교류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예. 그런데 요 지역에서 발생되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석성만 발생이 됐지 거긴 청동기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연대가 내려가면서 청동기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요. 그게 여기에요. 주계구 문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BC 1800년에서 BC 1400년.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약간 떨어지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상 시기, 그러니까 하나라와 상나라 시기에 나타났던 문화인데, 이거 이금장락기라는 주계구라는 지역에서 유적이 발견이 돼서 이름을 그냥 주계구 문화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발굴해서 그런 비슷한 문화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럼 그걸 묶어요. 그래서 그걸 문화, 또 유형, 처음에는 유형으로 분류했다가 그게 넓게 나오면 이제 문화로 딱 세팅을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고학적인 방법이죠. 요게 이제 5단계 문화층이 나타나는데 1단계를 연구해 보니까 강수량이 600 이상이에요. 600 이상이라 산림초원, 즉 이 나무들이 잘 자라니까 빽빽한 산림지대가 나타나고 초원지대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살기에 좋은 거죠. 캐나다처럼. 그랬는데 2, 3단계에 보면은 강수량이 줄어요. 얼마로? 450에서 600으로. 그리고 관목초원이 나타나요. 관목초원은 뭐냐면 이게 초원이 이게 그 산림이 쫙 전개되는 게 아니고 산림지대가 이게 큰 나무들이 이렇게 우뚝우뚝 서 있으면서 그 사이에 이렇게 초원이 쫙 펼쳐지는, 그러니까 완전 초원은 아니고 그걸 관목초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비가 더 조금 오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초원지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냐면 돼지, 소, 양 이런 뼈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특히 소하고 양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목축으로 가는 거예요. 목축으로. 왜? 600 이상 되면은 농사를 질 수가 있는데 농사보다는 비의 양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제 목축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덤 속에서 이 유골들, 돼지나 소나 양 이런 유골 뼈들이 증가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처음 시작할 때는 구리팔찌. 요거는 뭐냐면 이제 귀걸이, 구리환. 요거는 뭐 홍동입니다. 즉 순구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15세기가 되면은 이제 청동으로 만든 청동기가 정통 청동기가 이제 나타나거든요. 칼이라든가 단검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양을 희생해서 매장을 하는 이런 풍습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13세기가 되면 그 청동 칼 뒷부분에 양 머리라든가 말 머리라든가 사슴 머리라든가 뱀이라든가 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장식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북방 스타일의 문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요겁니다. 이런 스타일. 이거 휘어져 있죠? 예, 이거 거푸집이에요. 예, 여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서차문화. 서차문화는 지금 그 문화를 이어서 뒤에 나타나는 청동기 문화예요. 똑같은 이제 계통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뀐 거죠. 좀 떨어진 거죠. 이걸 서차문화라고 해요. 청수하연, 아까 이제 이 턱성들이 쫙 모여있던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서차촌이라는 곳에서 발굴이 됐고, 뭐 주거지, 뭐 고분,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왔어요. 그랬고 여기 이제 중국하고 비교해 봐서 앙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중국 문화가 앙소 문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산 문화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계부라는 거는 아까 이전의 문화,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요 문화를 이었다는 거죠. 예. 왜 알 수가 있냐? 요거 다음이 이제 요 문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상주 시기에 요 문화가 서차 문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BC 1100년에 상나라와 주나라에 해당되는 문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뭐 이러한 유적지가 쭉 나오죠. 주로 이제 토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도끼, 그 다음에 창, 뭐 귀걸이, 손칼은 좀 짧은 거죠. 예, 짧은 칼, 방울, 그 다음에 단추, 송곳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귀걸이, 나선형 귀걸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귀걸이, 그 다음에 도끼 이런 것들이 성행했다. 거푸집도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그 그릇 중에서 통목역이라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게 지금 경진지역이라는데 이 경진지역이 뭐냐면 베이징, 북경지역입니다. 북경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위방삼기 문화와 관련이 있다. 이 위방삼기 문화는 중국 문화가 아니고 우리 쪽의 하가점 하층 문화의 영향을 받은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도 보시면은 석성도 우리 쪽에서 그 홍산 쪽에서 발생된 게 이렇게 오고 또 이쪽에서 발생된 게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가장 관련이 깊은 문화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시기에 전체 동물의 89%가 가축동물이에요. 그래서 돼지, 소, 양, 개. 전시대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전시대 주계구 문화는 비가 조금 내리기 시작하니까 목축으로 전환되는 문화고 이제는 거의 목축을 중심으로 한 문화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말을 이제 순화시키기 이제 기르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은 면양과 염소를 따져보면 약 50%. 소하고 양, 그리고 돼지를 비율을 따져보면 0.7대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요게 이제 서차 문화입니다. 요게.
그리고 서차 문화가 발견된 곳, 여기죠. 여기인데, 여기 보세요. 이게 어르더스예요. 이렇게 고원지대요. 그래서 말 타고 이렇게 뭐 뾰족뾰족한 산이 아니고 이렇게 펌퍼짐한 군웅이기 때문에 말 타고 여기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낭떠러지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좀 위험할 수도 있죠. 요게 이제 그 북경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지역하고 교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은나라.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그럼 은나라가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그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섰어요. 그때 이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걸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은나라에 각골문이 있다 그랬죠. 그 각골문을 보니까 귀방이라는 데하고 무지하게 싸워요. 여기 보시면 고종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 무종이라는 임금인데, 예, 그 사람을 고종이라고 불러요. 이 고종이 귀방을 3년간 정벌했다.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여기 보세요. 예, 3년이나 정벌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냐 하는 거예요. 이들하고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다. 3년이면 굉장한 거죠. 그래서 주로 학자들이 삼서성의 북부, 섬서성의 북부나 서부 이 지역일 것이다 라고 설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왕국유라는 사람이, 이분은 유명한 대학자입니다.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그 귀방이라는 데가 흉노의 전신이었을 것이다. 그걸 뭐라냐 험륜이라고 불러요. 또는 곤이 이렇게 부르는데, 이 지역이 섬서성 북부의 청간현일 것이다. 그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서 토기가 나왔는데 그 아가리 부분에 귀자가 써 있어요. 귀. 요. 그래서 이거는 귀라는 족속이 여기 살았구나. 그렇다면 얘네들이 바로 이제 그 싸웠던 그 족속으로 봐야 되겠다. 근데 그 시기가 은어의 제2시기에, 즉 무정하고, 요 무정이죠. 이 무정의 연대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섬서성 청간현에 요 이가해천이라는 것을 발굴을 했는데, 이게 이제 성도 있어요. 여기 이제 직사각형의 성이 있는데, 여기서 그 외에 유적들이 거기에 쭉 이렇게 포진이 되는 거예요. 한 6군데 정도. 그래서 이걸 뭉뚱그려서 뭐라냐? 귀방성이다. 아까 귀자 있죠? 예, 귀방성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지역이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 아까 이렇게 쭉 이렇게 와서 꺾인다 그랬죠? 여기 음산산맥이 있고, 여기 황하가 이렇게 꺾여요. 요 부분이 오르더스예요. 흉노 지역이죠. 그래서 요 이가의 문화를, 요건 이제 조금 확대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죠. 요 지역에 거의 밀집이 되어 있는 문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나라는 어디냐? 여기죠, 여기. 예,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기를 공격해 들어간 거예요. 예, 그거를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온 유물들이에요. 예, 북방 유물 다 갖춰져 있죠? 예, 이건 이제 꽃갱이, 도끼, 예, 투구, 뭐 이런 것들, 칼, 뭐 이런 것들이 다, 창, 뭐 다 있습니다. 근데 각골문을 아까 설명드렸죠. 각골문에 그 이제 그쪽을 쳤다 이렇게 이제 나온다 그랬죠. 근데 그 나오는 이들하고 싸웠던 그 지역을 갖다 이렇게 찍었어요. 각골문이 나오는 지역을. 그랬더니 어디 있냐? 이쪽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이쪽에. 그럼 아까 거하고 이가의 문화하고 어떻습니까? 요거하고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 지역하고 싸웠다는 게 거의 맞아떨어지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대타도 문화. 요거는 이제 뭐냐면 북경 지역에 나타나는 청동기 유적. 우리한테는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이 옛날에는 중국 지역이 아니고 우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그 문화를 대타도 문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근데 주로 BC 1900년경에 조백하, 지금 이제 북경 옆으로 흐르는 큰 강이 있습니다. 약간 북쪽이죠. 그 지역에
쫙 깔려서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환수도라는 건 이제 이게 손잡이 부분이 동그란 이렇게 이제 환두대도인데 대도는 큰 칼이고 요거는 조그만 칼이에요. 손칼. 그다음 화살촉, 나팔형 비고리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있죠. 그다음에 이제 반지, 바늘 뭐 이런 거. 근데 지금 이 청동기가 나타나기 전에는 어디까지 올라냐? 기원전 2500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당산시 있죠. 이 북경 옆에 천진 위에 거기 대성산이라는 곳에서 출토된 건데 홍동으로 돼 있어요. 홍동이라는 거는 순구리죠. 순구리. 그 다음에 이제 BC 1900년이 되면은 위방 2기 문화라 그래서 이때부터 동편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볼 때 이제 청동기 시대로 들어가는 그러한 초입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후에 이 문화는 위방상기 문화,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 오르도스 쪽에 위방상기 문화의 그 문화가 나타난다. 그거 이제 아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요거죠. 네. 서차 문화에서 나타나는 위방상기 문화의 그릇,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위방상기 문화를 거쳐서 또 11세기에는 정가원 상층 문화가 나타나요. 이게 좀 복잡한데 이건 고고학 용어니까 그냥 알고만 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교류했구나. 이 위방상기 문화는 장가원 문화는 왜 중요하냐면 이 시기에 이 북경 지역에 연나라가 나타납니다. 주나라가 이제 은나라를 없애고 거기다 이제 연나라를 세우는데 그 연나라를 아주 박살내는 문화가 이 장가원 문화. 그래서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연을 갖다가 뭐 고대로부터 뭐 거기가 중국 땅이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드려요. 요게 이제 대타도 문화에 나오는 유물들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이렇게 손칼, 여기 동그랗고, 요게 환수도예요. 여기 뭐 창,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자, 그 나타나는 지역이 어디냐? 여기가 당산이에요. 여기가 만리장성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가 순덕이에요. 여기가 베이징이에요. 북경. 예. 보세요. 이 지역이에요. 북경, 여기가 천진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장가구.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여기 만리장성이 이렇게 딱 있는, 이렇게 돼 있는, 요 바로 남쪽. 남쪽에서 가장 메인 포인트. 왜? 이 지역이 가장 비옥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연나라가 여기를 차지하는 거예요. 요 지역에서 발생됐던 문화인데 이 문화는 우리 쪽의 문화의 영향권에 있었던 문화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번에 이미 다 설명드렸던 걸 다시 한번 우리 거하고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전번 유튜브에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거는 바로바로 스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타나는 홍동, 청동기로 들어가는 순구리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우화량에서 나타나요. 이게 홍산 지점이거든요. 홍산에서 제일 큰 적석총, 그 꼭대기에서 여기서 최대 피라미드죠. 여기 정상부에서 청동을 재련했던 용광로의 노벽, 그러니까 도가니 그릇이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슬래브 또 나왔고, 그리고 또 여기 우화량 이 지점에서는 여기서는 동환식, 그러니까 구리로 만든 이렇게 장식이죠. 순동이에요. 이거 분석했어요. 분석했더니 구리에 황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순구리라는 얘기죠. 이거는 뭐 몇 프로 안 돼요. 거의 순구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순구리로 만든 귀고리. 요게 이제 제일 큰 적석총. 그 위에서 요게 이제 잘랐죠. 밑에는 날아가고 여기는 날아갔어요. 여기 이렇게 그릇이 있었는데 요게 온갖 도가니죠. 도가니. 이제 하가점 하층 문화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 연대가 BC 2000년이에요. 2000년에서 1400년. 그래서 하나라나 아니면 이제 상나라 초기 이렇게 해당되는 문화다. 그래서 이제 하가점 하층 문화의 분포 지역은 음으러산 동쪽으로,
서쪽으로는 칠로도산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 만리장성 가까이에. 그 다음에 이제 연산산맥, 이건 그 만리장성 쌓은 산맥이죠. 그 다음에 시라무렌, 저 북쪽에 흐르는 서해와의 상류, 그 안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나타나느냐면은, 이런 성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석성 취락이 나타난다. 쫙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뭉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군집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적어도 군사적인 막강한 그 정치 체제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쫙 깔려 있어요. 예, 요게 시라무렌이에요. 요게 시라무렌. 예. 굉장한 문화죠. 어떻게 보시면은. 그러면 왜 이렇게 굉장한 문화가 나타날까? 그거는 이 지역에 바로 구리와 주석, 그 외에 여러 광물들이 쫙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죠. 오르도스 지역도 그렇다고. 예. 여기 하가정 하층 문화예요. 아까 설명드렸죠. 데타두 문화. 이게 영향권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 거기서 나온 청동 칼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거죠. 예. 이 거푸집. 뭐 이 거푸집이라는 건 몇 개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창끝이잖아요. 예. 이런 걸 막 붓는 거예요. 끓여갖고. 이거 손칼 이런 것들. 자, 거기서 나온 것들입니다. 예. 이런 청동 유물들이 화살촉이라든가 이런 칼이라든가 이런 팔찌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쭉 다 나온 거예요. 예,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요겁니다. 요 꼭창. 기가 막힌 유물이죠. 이건 청동기로.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수장급, 우리로 얘기하면 왕이죠. 왕급이 딱 이렇게 들고 있었던 정말 폼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이 대전자 유적입니다. 이게 이제 토성이에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저기 고분을 발굴했죠. 여기 이제 BC 1600년 정도의 유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석성. 석성이 쫙 깔려 있다 그랬죠? 큰 성을 중심으로 해서 작은 성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석성 유적에 아까 제가 그 오르도스 쪽의 석성을 얘기할 땐 그냥 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치라는 겁니다. 치라는 게 이 성벽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거를 치라고 합니다. 근데 옹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동대문처럼 이렇게 딱 그 문을 방어하기 위한 그걸 옹성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타나다. 그럼 고구려하고 직결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쪽의 문화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이게 치예요. 이렇게 튀어나와. 이게 옹성이에요. 여기가 문이 여기거든요. 여기 들어오려면 여기로 기어 들어와야 돼. 여기 딱 들어오면 포위 되죠. 이게 옹성. 그리고 이 강을 따라서 쫙 포진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보세요. 강을 따라서 쫙 포진되어 있다. 아주 독특한 형태의 문화다. 그래서 그 시원이 어디냐? 바로 이게 홍산이에요. 홍산의 그 여신묘 바로 위에 평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판판해요. 밑에 보니까 이렇게 돌들이 이렇게 드문드문 박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걷어낸 거예요. 흙을. 딱 걷어내니까 이렇게 석성이 딱, 그러니까 이게 가장 최초의 석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토성을 많이 쌓거든요. 만리장성도 걔네들은 토성이 아니고 이 굽습니다. 그러면 이제 벽돌이 돼요. 돌처럼. 그걸로 쌓은 거예요. 돌보다든. 예. 그리고 저쪽 끝에 가면은 실크로드 쪽에 가면은 판축을 해요. 이렇게 다졌어요. 벼도 넣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그 오르도스 지역하고 우리, 그 다음에 중국, 요 세 개를 이렇게 비교해서 입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왜 한쪽만 치우쳐서 얘기하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